현재 2008년생 중3은 역대급 힘든 입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학교를 다니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은 한 학년 차이이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다르고요. 입시까지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특히 지금 우리 자녀가 중학생이라면 지금 우리 아이는 어떤 교육과정에 해당되고 있는지, 그리고 입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셔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중3 2008년생 아이들의 입시가 힘든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로쌤입니다. 현재 2008년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저도 요즘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힘들고 답답한 마음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2008년생 아이를 자녀로 두신 한 어머니께서 달아주신 내용이었어요. 잠시 읽어볼게요. 2008년생 아이 엄마인데 현 수능 마지막이라 재수생, 인수생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 아이는 재수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아이뿐 아니라 아이들이 진로가 명확할까요? 또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취업이 어렵다면 부모로서는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어렵네요. 네, 이렇게 입시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담아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중학교 우리 3학년 아이들은요. 입시가 바뀌기 직전 마지막 학년이에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기회를 노리는 이런 N수생들로 정시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은 지금도 조심스레 예측은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왜 특히나 2008년생 중3 아이들 입시가 어려운지는 다음 그래프를 통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파란색 막대기로 되어 있는 이 중3이죠. 이 중3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파란색 막대기로 되어 있는 02년생부터 08년생까지 배우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리고 초록색 막대기로 되어 있는 중2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즉, 현재 우리 중학교 2학년 2009년생부터는요. 교육과정도 바뀌고 교과서도 바뀌고 입시까지 바뀌는 것이죠. 그럼 우리 중3은 어떤가요? 우리 중3은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마지막 세대이자 현재 체제의 입시를 치르는 마지막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이미 갔던 이 선배들이 자기가 배웠던 교육과정으로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2007년생, 그러니까 중3보다 한 학년 위의 선배들이 황금 돼지띠로 학생 수가 꽤 많아요. 47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 수도 많은데 이 학생들 중에 대학을 이미 갔더라도 한 번 더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심지어 2006년생인 고2도 한 번 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2008년생 우리 현재 중3은 이런 N수생들이 많아진다는 부담, 그리고 다음 입시는 바뀐다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까지 더해져서 아마 공격적으로 원서를 좀 쓰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대학을 가려는 심리가 아마 클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대입 관점으로 볼 때 현재 중3은 다음 해부터 교육과정이 바뀌고 입시가 바뀐다는 부담감과 N수생의 증가까지 고려해 볼 수 있어서 아마도 힘든 입시를 치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도요, 한 가지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는 예측 가능한 입시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요. 지금 현재 정시로 주요대가 40% 이상을 뽑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은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시로 주요대가 40% 이상 뽑고 있으니 아마 N수생들은 정시에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정시는요. 서울대 이하 주요 대학들의 통계를 봐도 원래부터 재수생, N수생 이상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현역들은요. 무조건 수시로 가는 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중학교 3학년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정시 말고 무조건 수시로 대학을 가겠다. 이 일념을 가지고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내신 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등급 받아놓고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 있죠. 공통 과목이라던가 일반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은 등급을 철저하게 제일 좋은 등급을 받을 것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가 나오죠. ABC. 그래서 성취도 A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리고 지금 학생부에서 중요성이 커진 것이 바로 세특이죠. 그래서 이 세특을 잘 채우고 비교과 활동을 충실히 해서 읽을 거리가 풍부한 학생부를 만들어 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특은요. 다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고등학교에 가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 세특을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며 시행착오를 겪으며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현재 중학교 3학년은 어려운 입시이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한 입시이기 때문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중3은 여러 가지 상황상 힘든 대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그래서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빨리 받아들이고 우리 자녀가 치르는 입시가 아니라고 관심 밖에 둘 것이 아니라 매년 4월 대학들이 발표하는 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2028 대입 개편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은요. 2028학년도에 입시가 바뀐다고 해서 그해 갑자기 모든 것을 확 바꾸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보다 앞선 학년도에 조금씩 전형의 변화를 좀 주어가면서요. 선발을 해보고 확인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서울대가 정시에 수능 100으로만 선발을 하다가 학생부를 보는 교과평가를 도입을 했죠. 그러면서 고려대와 연세대도 정시에 학생부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고려대가 2018에 폐지했던 논술을 다시 부활시켰어요. 이런 입시 변화의 흐름을 잘 알고 캐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의 입시가 아니라고 뒷짐지고 지켜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편히 볼 수 있는 사이트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라는 사이트고요. 여기 대학 진학 정보에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이제 요거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원하는 대학들의 시행 계획을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려대학교 PDF 파일을 저는 다운을 받아봤는데요. 다운을 받으시고요. 내용 중에서도 변경사항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랑 올해의 입시가 어떤 것들을 변경했다라고 이제 요약을 해줘요. 대학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술 전형을 신설했죠. 그래서 논술 100으로 선발하고 2025 학년도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때 세특을 미리 연습하자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부에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줄여서 우리가 세특이라고 부르는데요. 대입에 지금 학생부 반영 항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특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요. 현재 입시 체제로 입시를 치르는 중3까지도 정시를 확대했다고는 하지만 서울 주요 대학들은 여전히 학종으로 학생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가 해당되는 2028 대입 개편안에서도 주요 대들은 아마도 학종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신 비중이 높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학생부를 보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특히 세특 관리는 대학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세특은 대다수가 어떤 것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거나 보고서를 썼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중학교 때 자신의 진로 그리고 관심 분야, 보고서의 주제 이런 것들이 정해졌다면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조사를 하는 것은 검색입니다. 네, 인터넷, 네이버 검색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단순히 이런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하는 걸 넘어서서 책을 통해 조사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발표하거나 보고서를 쓸 때는요. 자신의 견해까지 덧붙이는 연습을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갑자기 수행평가나 창체활동을 하라고 하면 중학교 때 이렇게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단순한 나열식의 수준으로 머물기 때문에 안타까운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반드시 고등학교의 세특을 미리 연습하는 시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유학기 제도, 노는 기간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으로 채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나 아마 중학생이라면 이 책도 한번 추천해드려요. 중학교 가기 전 수행평가 글쓰기라는 책인데요. 수행평가에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글쓰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글쓰기 연습을 꾸준히 시켜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학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취약 부분을 복습을 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취약 부분이 취약 과목을 만듭니다. 아이들은 한 단원, 몇 개의 개념만 몰라도 아예 모른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이런 취약 부분을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할 때 엄청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지난 학기에 배웠던 주요 교과목의 교과서를 꺼내서 아이가 수업 시간에 별표 친 거, 그리고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목차에도 표시를 해두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는 반드시 취약 부분을 복습하자.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지나온 학년의 공부에 학습 결손이 없는지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지금 모두가 혼란한 상황이고요. 모두가 어려운 대입이 예상됩니다. 지금 중3도 어렵다고 예측이 되지만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들은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다 모두가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기본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몇 학년이든 지나온 학년의 공부에서 학습 결손이 없는지 잘 꼼꼼히 체크를 해봐달라는 것이죠. 학기가 시작하면 이 결손을 메꿀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학을 이용해서 이런 학습 결손이 없도록 체크를 좀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영수 기본에 충실하고 학교 생활에 적극적인 아이가 입시에 실패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마음을 꼭 가지시고 이 생각으로 아이의 그 하루하루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로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